이상한 도면이 하나 펴져 있죠. 많이 보시던 서울 전도가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면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용도 지역도라고 하는 그 용도 지역을만 표시된 도면이고 오늘 좀 용도 지역 그다음에 서울의 체계, 공간 체계에 대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보통 그 도시들을 다루는 계획이 제상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기본이 된다는 기본 계획이죠. 그게 일단 서울 기본 계획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서울 플랜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서울 플랜 이렇게. 얘는 왜 법을 안 지킬까? 규정을 안 지킬까? 이런 것들이 있지. 근데 명칭은 다시 이번에 1월 5일 날 확정 공고된 거는 또 다시 서울 도시기본계획으로 또 명칭 바뀌었어. 명칭은 무조건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지. 근데 그거를 이제 가칭 아니면 뭐 어쨌든 약칭 뭐 자기들 항상 비틀어서. 그치,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나는 나는 좀 남들과 특수해. 달라. 이런 근데- 것들이 2030 때. 근데 그럴만도 해. 기본 계획을 조금 우리 같은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한번 얘기를 하면 뭐가 될까? 도시 기본 계획이랑 도시 기본 계획이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최상의 공간 계획. 음. 그래서 서울에 각자의 뭐 교통 계획도 있지, 공원 녹지 기본 계획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별로의 각자 기본 계획들이 있는데 도시 기본 계획이란 이제 공간, 도시라는 공간 차원에서 그게 뭐 그러니까 행재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계획 안에서는 가장 최상의 계획이다. 우리가 항상 종합적이라고 얘기를 우리는 주장을 하니까. 그냥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20년에 한 번씩 세우는 그치 목표 연도는 20년이지 만약에 2020년에 세우면 20년 뒤 2040년을 목표로 20년 뒤에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에 대한 도시 차원의 전략적인 계획인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2030 서울 플랜이었어. 2014년도에 예. 수립한 게 2030 서울 플랜. 사람들은 이제 왜 2030이야? 뭐 이거 20대 30대인가? 뭐 이게 왜 2030이냐? 이번에 또 2040이 나왔는데 20대 40대는 이게 뭐냐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5년마다 하는데 그러면은 왜 또 그렇게 그 2030이라면 이거 2030년에 다시 해야지 왜 5년마다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거 이해가 가지. 아 설명이 좀 필요하구나. 대충 올해가 이제 23년이니까 20년 뒤 24년 2040 2040년을 이제 목표로 해서 서울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발전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 최상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 기본 계획의 속성은 첫 번째가 최상의 공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장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2020년인데 2020년에 어떻게 됐거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40년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를 그렇지. 돼야 한다. 그래서 그걸 2040년을 목표로 계획을 짜는 거고 계획이니까 플랜이니까 그렇지. 미래를 보여야 되는 거지. 그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맞아. 그러네. 그냥 단순하게 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우리 전공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기본 계획을 한 번쯤은 그냥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 근데 왜 봤으면 좋겠냐? 여기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어떻게든 완전하게 그렇게 달성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계속 정책이나 뭐가 나오면서 그 지역들은 그렇게 발전을 할 거니까 그래야지 여기 사는 사람들도 나는 지금 내가 이쪽에 사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고층에 막 그 수변이 보이고 한강이 보이는데 살고 싶어.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서울 플랜 나왔을 때도 그때 유튜브에 이제 서울 플랜이라고 쳐서 찾아보면 그 부동산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막 분석을 하죠. 부동산 쪽 관점에서 여기가 이제 사기 좋고 땅이 오를 거다. 뭐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 그렇지. 그거 굉장히 좋은 정보지. 근데 특히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가령 상암 DMC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굉장히 그냥 나대지. 예전에는 그런 뭐 개발된 땅이 아니었어. 근데 2010 때부터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도심의 위기가 아니었는데 구도심으로 지정을 했지. 그리고 여기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이제 서울시의 포부였어. 그래서 그 후에 이제 DMC DMC 개발 사업 이번에 거기 나오잖아. 대벌집 막내를 그래, 나오잖아. 대벌집 막내를 나오잖아. 어, DMC 이성민이랑 손준기가 그래. 하늘공원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강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 이건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공간 체계가 현황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도심이나 뭐 왕십리 청량리 왕십리처럼 과거부터 그 입지에 따라 그래 왔던 데들을 수인하는 것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얘를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동산 이제 인프라와 개발과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잖아. 뭐. 여기가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 개발이 됨으로써 투자 가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계획이니까 그러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종편이나 그런 부동산 정보 채널이나 유튜브 속에서 언제부턴가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 분야에서도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뭔가 차별화된 경쟁 요소로서 또 다른 이제 이런 분석 하나의 자료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게 쓰여지고 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조금 안 맞는 내용도 그렇지. 있고. 그러니까 가령 그랬어. 내가 봤던 어떤 유튜버는 가령 교통계획도 있잖아. 뭐 저기 지하철이 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하는데 듣다 보면 맞아. 이제 그래 뭐 그렇지, 통찰력이 그렇지. 있으시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너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내피셜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여기 났으니까 얘도 날 거고 얘도 날 거고 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알겠지만 이런 철도계획 그런 계획들이라는 건 굉장히 경직적이야. 그리고 된다 손쳐도 그거는 정말 20년 후에나 지금 논의도 안 됐는데 이제 앞으로 될 거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20년 후에나 가능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그렇지. 보시려면 이 기본 계획을 보시면 좋고. 저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제 집을 살 때 와이프가 부동산 카페가 있더라고. 거기 가면 이제 동네별로 호재들 뭐 이슈들을 막 사람들이 올리고 그것들을 막 토론을 해. 와 이런 데가 있었네 했어. 근데 와이프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무슨 계획 있다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된 거고 여기까지 해서 우린 다 알지. 그런 거야. 그다음에 또 여기는 그거는 말만 나왔고 아직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그거 막 이렇게 다 설명을 다 해줘. 와이프가 가만히 듣다가 근데 왜 부동산을 안 해?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안 해? 그다음에 알잖아. 이 계획이라는 건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책상 수월학 쏘고 그냥 들어가는 계획을 그렇지. 우리가 수도 없이 왔지. 수도 없이 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 기본 계획은 미래상을 제신하지만 미래상일 뿐이지 그렇지. 현실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많은 부동산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 계획을 분석을 하면서 무조건 이게 될 것 같다, 뭐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팩트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 그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 기본 계획에 우리가 바라볼 때 뭘 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좋을까? 제가 볼 때는 기본 계획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얘기들이잖아. 지역의 발전 상에 대한 얘기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정도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정말 각각의 개발 사업들 그다음에 뭐 최근 뭐 서울시들 같은 경우 생활권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과 구상들을 알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 그 시민들에게 다가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맹신하거나 뭐 그게 당장의 이 내용이다. 2040이잖아. 2040년이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어떻게 모르지. 몰라.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유념해서 그냥 방향성이다. 그러면 우리 이 도면들 그러니까 이게 기본 계획도는 아닌데, 그렇지? 기본 계획은 사실 공간 구상도 공간 계획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유튜브에 지칭을 하는데, 이제 화면 올려오겠지 이제. 지금 이 도면에 대해서 빨간색, 뭐 노란색, 녹색 뭐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 그럼 이것들은 뭔지 간단히 좀 설명을 얘기해볼까? 드려야지. 우리나라는 용도, 지역제를 따르지. 뭐 영어로 하면 조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단의 지역들에 대해서 속성을 부여하는 거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땅의 속성. 그러니까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 뭐 농림 지역, 자연경보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서울은 비도시 지역이 없고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만 있고 도시 지역은 도시는 이제 주상 목록이지. 그러면은 주거부터 가야 되겠네. 여기 도면에 이제 노란색으로 노란 틱한 애들이 다 이제 주거지. 노란색 계열. 노란색 계열의 애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거지의 개념이고 뭐 그건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단독주택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색깔이 노란색이 색깔이 약간씩 다른 건 뭘까? 이제 이 주거 지역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준주거, 이제 일반 주거, 전용 주거로 이제 일반 주거부터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들어간 일반적인 주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연립, 뭐 다세대, 뭐 단독, 공동을 포괄하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쓰이는 땅들이고 거의 서울시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해. 일반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이 주거 지역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전용 주거 지역은 이제 아예 그 주거 외에 다른 용도를 배척한다는 의미가 좀 크긴 하지. 그래서 뭐 아예 전원주택 뭐 이렇게 낮은 단독주택 정도를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평창동이나 평창동. 성북동이나 뭐 은평나 아니면 뭐 강남에 이런 데들. 근데 물론 이제 이종 전용 같은 경우는 좀 연립까지도 이제 활용하는 뭐 어떤 아파트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택이 중심인 데고 일반 주거는 주택 앤드 그거와 포함되는 다른 뭐 어떤 지원 기능들까지도 가능한 지역들이고 준주거는 이제 그런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의 버퍼라고 해야 될까? 상업도 되고 산업도 되고 그렇지. 그치, 일자리도 간단히 얘기하면 이 주거에서의 색깔이 진해질수록 약간 높이 지을 수 그렇지. 있고 낮아질수록
몇 개 지어야 되고 그라데이션 차이에 따라서 용적률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용도 지역에서는 결과적으로 용도랑 밀도, 높이가 이제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다. 근데 이제 그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서 용도랑 밀도를 좀 분리하는 지역들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최근의 얘기지. 네, 그게 이제 예전부터 문제의식은 있었지만은 최근 몇 년 사이 국토부 입장에서는 고밀 주거 구역, 뭐 제4종 일반 주거 지역, 뭐 이런 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용도는 기존의 일반 주거 지역상에서의 주택 중심으로서 유지를 하되 밀도만 올리는, 굳이 준주거까지 안 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논의하다가 이제 멈췄었죠. 우선은 그럼 노랑은 사람이 사는데 그럼 막 지금 거진다 얘기했어. 그렇지. 빨강은 물건을 파는 상업. 일자리. 일자리도 맞고. 일자리가 중요하지.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조업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서비스업이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IT 뭐 업무 기능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업 지역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아니 또 중공업조차도 업무로 전환되고 있는 거지. 있는 거지. 제일 핵심적인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산인가? 가산 대림. 디지털 단지도 그렇고 성수도 그렇고 그렇지. 이제 성수도. 거기에 이제 직사업 센터로 이제 많이 대변되는 네, 오피스 형태로서 이제 그 산업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고 원래 그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영등포 중심에서의 어떤 방직 공장이나 그런 것들이 대규모 이제 그 병참기지 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다가 그게 이제 한 해방 이후에서는 지금 물레동이나 그 일대 보면은 다 아파트 단지나 직산센터로 근데 바뀌었고 지금 도면에서 이 사선 거인능들이 중공업애들인 거. 일반적으로 할 때 주거는 노란색, 상업은 빨간색, 공업은 이제 보라색. 보라색이잖아. 그렇지. 네. 근데 중공업이야. 그래서 사선이 거인. 사선이 그어야 돼. 녹지. 녹지는 보다시피 큰 거. 딱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예. 용산공원, 예. 현충원. 여기는 한강이랑 짜부가 됐네. 그렇지. 그러니까 보면 하천, 한강이라는 하천과 이제 뭐 중랑천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하천들이 주로 탄천, 안양천인가? 어떤 이런 하천들 앤드 그다음에 산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북한산, 도봉산, 아차산 뭐 이렇게 산들. 이면서 개발제한구역. 그치. 서울을 아니면 둘러싸고 있는 공원구역, 뭐 이런 애들.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있던 것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뭐 자연 환경이기도 하고 기반 시설이기도 하고 우리가 수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 지금 각각의 이제 이런 녹색들 조금조금하게 있는 녹색들 녹색들은 대부분 산이긴 해. 서울 같은 경우는 산이긴 한데 이거 여기가 지금 남산이란 말이야. 남산인데 일반 주거야. 뭐 이런 게 아주 안 맞긴 하지. 이 얘기도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럼 남산의 일반 주거 지역을 뭐 그럼 어떻게 뭐 바꿀 계획이 있는 거야? 정말 힘들지. 그 용도 지역을 뭐 상향시킨다는 거 또는 하향시킨다는 거는 그 시민들의 재산권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정말 뭐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지금도 뭔가 이렇게 용도 지역의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게 비가역적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릴 순 없어. 지금 정말 네 땅이 일반 사업인데 너 지금 그 땅의 용도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내리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용적률이 800에서 250이 돼.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제 서울시청으로 서울도 그 시가와 예정용지를 관리를 하나? 아니. 못하지.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재정비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다음 시가 예정 용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뻔하지. 아니 그걸 한다고 하는 순간 온갖 민원과 이제 그렇지. 압력과 그렇잖아. 그거 되기만 하면 내 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 근데 보통은 우리가 알기로 이제 관리 나중에 뭐 용도 지역을 바꾸는 계획들이 있잖아. 그걸 할 때 보통은 도시 기본 계획에 그것들이 반영이 돼야지 좀 바꿔준단 말이지.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명시적으로 시가 뭐 물량이나 이런 걸로 관리 안 해. 그냥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뻔뻔히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체계를 잡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침에 있는 내용인데 지침은 이게 뭐 법 위반이라기보다도 어차피 총칙에 다 어느 지침이나 있잖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내비할 수 있다. 안 따를 수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봐도 정말 그거는 어려운 일이야. 누가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기본 계획이랑 시가 예정용지,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타 지자체를 사례로 얘기할 때 우리는 좀 시가와 예정용지를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서울시 안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장공구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중에 개발 가용지가 많나? 많진 않은데 일부 있지. 일부. 그러니까 되게 점적이란 말이야.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곳은 없을 거라고. 있을 것 같아. 있다고? 서울시가 개발 제한구역을 푼다는 조건만 있으면
그렇지. 아니 아니 나 얘는 무조건 지위를 푸는 애야. 아니 개발 제한권 풀려고 있는 거야.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게 나는 이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그치. 하는 얘기지 아유, 결코. 무작정 풀자는 게 어, 아니지. 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하고 현황 여건이 받아들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서울에 얽혀 있는 주변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대신 서울의 인구들을 갖고 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일부 이런 막 그 조그만 녹지들 중에 이제 뭐 이슈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알겠지만 녹지 지역을 그 주거 지역, 시가 지역화하는 거는 제약이 많이 있잖아. 그렇지. 뭐 우리가 얘기한 토지적성 평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실무적 그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으로 뭔가 체계화해 놓은 것들이 있고 그걸 피해가기가 피해갈 수 있는 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없어. 우리 대충 그럼 큰 뭐 용도 지역 뭐 이런 거 얘기는 된 것 같은데.